보통 많은 사람들이 최고로 꼽는 장면이 구개의 탑에서 네. 헬름 협곡 전투인데 그때 이제 막 기마병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자원해서 무보수로 출연한 엑스트라들이 진짜 많았대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얼마나 그게 인생 술안주겠어요. 나 세오덴 왕이랑 같이 싸운 사람이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 자기 갑옷 들고 와서 그렇게 했대요. 아 이거 어디서 났어요? 그러면은 주말마다 원래 이러고 놉니다. 안녕하십니까 캠프 여러분, 캠장 이종보입니다. 덕후 초대석입니다. 사실 저는 이분 처음부터 너무너무 좋아했던 팬이었는데 이분이 덕질 하시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어디 가서 원 없이 덕질 얘기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았는데 이분도 그런 느낌이 받으셨는지 오늘 스토리 캠프에 모시게 됐습니다. 최근에 신보 스텔라2로 돌아오신 스텔라 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텔라 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작부터 오늘 어떤 얘기를 할지 온몸으로 알려주고 계세요. 런던에서 사온 반지의 제왕 굿즈인데 로드 오브 더 캣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있네요. Fellowship of the Ring이에요. 그러니까 follow. 네. 원래 Fellowship of the Ring 그 1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follow니까 이거를 털. 이제 네, 그래서 다 이제 고양이 버전이고 간달프도 고양이고. 간달프가 제일 크네요. 정말 이 아이템부터 오늘 정확하게 컨셉을 잡고 오신 분이에요. 네, 반지도. 그렇죠. 요즘엔 근데 신보 내셔가지고 되게 막 노래를 하러 다니실 것 같은데 여기를 말씀하셔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저는 사실 이거는 앨범이 아니더라도 그냥 언젠가 저기 나가서 내가 반지의 제왕 얘기를 좀 원 없이 하다가 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좋다. 최초의 덕질 얘기를 물어보고 싶어지는데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내가 덕질을 했던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때부터 난 덕질을 했던 것 같아 라는 기억이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첫 덕질은 G.O.D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거짓말이 나왔거든요. 아 그런가요? 제가 처음 산 CD가 G.O.D 3집 그 거짓말 CD였는데 이제 엄마한테 그때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G.O.D 3집을 사달라. 근데 이제 엄마는 제가 진짜 뭔가 저게 필요해서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딜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영어 동화책을 하나를 외워라. 어머나. 그러면 사줄게. 이렇게 돼서 대단하시네요. 제가 외워서 그걸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받았어요. 영어 동화책 어떤 거였나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이것 보세요 여러분들. 주입식, 목적주의, 수단적인 공부는 이렇게 됩니다. 기억이 안 난다니까. 그때 외운 영어 동화책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만 촛불하나 가사는 지금까지도 다 외우고 있어요. 이것이 덕질과 주입식 교육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막 가사를 필사를 하면서 외운 것들은 진짜 그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기억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지나서 제가 완전히 해리포터랑 같이 자란 세대거든요. 해리포터를 한 권을 똑같은 거를 막 6번, 7번씩 읽고 그랬어. 수업 시간에 딴짓할 때 심심하면 주문을 다 적어. 내가 외우고 있는 주문.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같은 거 다 적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다들 잘 모르는 그런 주문 있잖아요. 뭐 모빌리 코르프스 이런 거. 시체를 움직이는 주문이죠. 네, 맞아요. 오, 아시네요? 저도 덕후 중에 덕후니까 또. 네, 그 또 이제 나무를 움직이는 주문도 있어요. 모빌리 아르부스. 그게 또 이제 다 라틴어 어원이잖아요. 대단하시다 이분도 정말. 네. 그 또 라틴어도 배웠었거든요. 근데 라틴어를 공부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 덕후들이 또 있거든요. 그쪽 계열이. 라틴어를 통해서 파고드는 여러 가지 서브컬처들이 있어서 또 그쪽 사람들은 되게 좋아했을 것 같네요. 저는 좋아해요. 저는 라틴어랑 사실 그래도 어원 파고드는 그런 건 좀 좋아하거든요. 가끔 조앤 케이 롤링 선생님께서 주문을 되게 대충 썼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정말 그냥 일어나라 시체여, 나무여 움직여라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윙가르디움 하는 거는 그냥 윙가르디움은 뭔지 모르겠지만 레비오사 하면 레비오사 하는 게 이게 레비테이트 할 때 다 뜨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틴어 어감이면 멋있으니까 대충 쓰면 되겠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익스펠리 아르머스, 익스펠 아머. 약간 무장 해제시키다 그거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덕질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요. 너무 웃긴다. 혹시 선협물 아세요? 무협 옆에 옆 동네에 선협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도사와 신선의 얘기거든요. 무협이랑 형제인데 한문 한자 1급 시험을 많이들 따세요. 거기 나와 있는 세계관이랑 그 주술 주문 이런 걸 알기 위해서 한문 한자 어려운 한문 다 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비슷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비슷해요.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채널이 학부모들에 의해 좀 많이 시청됐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공부의 끝은 덕질에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다 할까? 진짜 저는 근데 완전 동의해요. 학업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게스트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신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도 원래 보통 덕후들을 만나면 눈치를 보거든요.
스카우터라고 하잖아요. 이분의 현재 상태 스테이터스는 어떻게 될까? 말을 조심해야 되나? 근데 오늘 반지의 제왕은 마음이 아주 편합니다. 저는 지금 약간 제가 말을 조심해야 할 것 같은. 왜죠? 왜? 왜냐면 정말 톨키니스트들은 위대하단 말이에요. 네. 그들은 진짜 끝까지 파고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쵸. 그리고 전 세계 도처에 있어서 약간 네가 뭔데 반지의 제왕 고양이 티셔츠 입고 나와가지고 귀엽네 약간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보통 좁은 대가로 관대함을 잃은 분들은 초보입니다. 톨키니스트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진짜 이분은 권위자다. 이분은 톨키니스트를 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은 하나같이 굉장히 하해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영화만 봤어? 영화만 봐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작품이지. 좋은 걸 봤구만.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안경을 축혀 올린다? 이제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 약간 초보인가? 좀 더 관대한 마음을 그렇죠. 이런 밑밥이 다 빌드업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반지의 제왕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좋아하시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반지의 제왕이 초등학교 때 나왔거든요. 1, 2, 3편이 이제 1년에 하나씩 개봉을 했잖아요. 그랬죠. 크리스마스 시즌에. 네네. 그래서 그때 원을 엄마랑 같이 보러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그냥 재밌게 봤다라는 기억만 있고 사실 무슨 내용이었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 너무 방대하잖아요 또. 네. 근데 다만 그 당시에 알고서 좀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사실은 영화를 다 찍어놨는데 한 번에 공개를 안 하네? 이거를 1년에 하나씩 푸네? 라는 거가 좀 생소했어요. 초등학생에게도 그게 좀 신기한 풍경이었군요. 그때는 그냥 얼추 생각했을 때 뭐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 같은 거를 내가 안 졸고 재밌게 보는 것을 보면 나는 판타지물을 좋아하는 것 같다. 그렇죠. 저는 좀 괴수 이런 거 좋아해요. 용. 크리처들 나오는 거요? 네. 몬스터들 고질라 나오고. 좋아하고. 네? 그럼 반지의 제왕은 완전 종합 선물 세트네요. 거기 뭐 와이번, 가고, 트롤, 오크 다 나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심지어 그것의 창시급의 이제 작품이잖아요. 원류잖아요, 원류. 네. 약간 사실은 반지의 제왕이 나오기 전에는 엘프도 그런 모습으로 딱히 그려지지 않았고. 맞아요. 취재를 하려고 찾아봤는데 반지의 제왕 이전의 엘프를 검색을 해보면 되게 약간 이상하게 생긴 요정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사실 레골라스를 금발에 이렇게 멋있게 그런 건 사실 반지의 제왕 때부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오크라는 개념도 반지의 제왕이 만들었고 이렇게 한국에서까지 누군가의 외모를 비하하는 의도로 오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안 좋은 거지만 안 좋은 거죠. 그 어원을 모르면서도 퍼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진짜 막 너무 요정 같고 막 멋있는 누군가를 보면은 엘프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호빗도 약간 키 작은 사람 키 관련해서 좀 속상한 분들에게 호빗이란 말을 쓰곤 하지 않습니까? 놀리려고. 네. 그리고 골룸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방대한 세계를 만들었지?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한 뭐 중고등학교 때도 거의 뭐 한 1년에 한 번씩은 그 3부작을 그냥 마라톤처럼 연달아서 보는 거를 집에서 혼자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보는 거예요. 그 3개 연속으로 틀면 한 10시간 되나요? 확장판으로 보면은 한 12시간. 12시간. 지치죠. 지치는데 그거에 진짜 몰입해서 보면은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진짜로 찐으로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다 보고 나면은 거기서 제가 벗어나지를 못해서 약간 영화는 끝났는데 나는 아직 중간계에 아직 미드러스에 있는 거예요. 미드러스인 거예요. 그래서 막 말 계속 막 I feel it in the air 막 이렇게 하고 결국은 그렇게 돼서 제가 듣기로는 간달프의 대사로 헌정곡도 만드시고 뭐 곡도 쓰셨단 말을 들었거든요. 카톡 프사가 간달프거든요. 간달프가 제 롤모델이에요. 그래요? 간달프는 일단 그 설정상 할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싸움을 잘해요. 물리 마법사죠. 물리 마법사예요. 그래서 웃겼어요. 그 막대기가 마법을 쓰는 장면은 거의 안 나오고 맨날 이렇게 막 이렇게 때려요. 영화를 보면은. 뭔가 나이가 먹었다고 뭔가 약해진 약간 이런 느낌이 전혀 없고. 정정하다는 부분에서 롤모델인가요? 정정하고 현명하고 꼬장꼬장하고 약간 성깔 있고. 그래요? 거기에 약간 트롤처럼 나오는 피핀이 있잖아요. 피핀이 맨날 문제를 만들어서 결국에 발로그랑 싸우고 떨어지게 만든 원인이 피핀이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막 건드려서 우물 안에 뭐 떨어뜨려가지고 트롤링 한다 그러죠? 고구마 농부라고 부르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실제 거기에 왕큰 트롤이 등장해서 걔랑 또 싸우고 막 그러는데 피핀이 그런 일을 할 때마다 간달프는 인자하지 않아요. 참지 않아요? 참지 않아요. 풀로버 툭 이렇게 멍충이 새끼야 이런 건가요? 온화할 때 온화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할머니가 되고 싶은. 정정하고. 네, 정정하고 싸움도 잘하고.
아까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 내용이 너무 다르긴 하지만 다른 면으로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강직함, 올곧음 이런 면에서의 롤모델인 거죠? 네, 그러면서도 항상 선의 편에 서잖아요. 그렇죠. 하루 만에 이렇게 회유를 받았어도 벽에 내려쳐지는 그런 수모를 다 겪고도 네네. 그럼에도 선의 편에 설 수 있다는 신념? 중심? 그런 꺾이지 않는 의지 이런 건가요? 그쵸. 그리고 제가 그 말을 너무 좋아해요. 그 간달프가 한 말이 영화에서는 모리아산에서 이제 프로도가 신세한탄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반지를 지고 가는 이 모든 뭐 악과 싸우는 것들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간달프가 뭐 다 그렇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만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정말 인생을 관통하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스텔라 장의 지난 경험들 속에서도 하나의 관통하는 말이 됐던 건가요, 그게? 저는 지금까지도 그것보다 더 저한테 필요한 말을 못 찾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막 내가 너무 힘들고 막 너무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또는 어떤 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저는 좀 그거를 파고들어서 더 힘들어하고 좀 그런 안 좋은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막 이제 더 곱씹고 이거를 이랬으면 안 됐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했어야 됐지? 그리고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님에도 그거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딱 그냥 이 말이 있으면은 근데 그건 너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뿐이네? 그러면 그 시간에 그냥 뭐 바닥 청소라도 한 번 더 하고 뭐 그런 건데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이번 앨범에 Land of What Might Have Been이라는 곡도 있는데 그것도 덕질에서 시작됐어요. 왜냐면 그 Land of What Might Have Been이 위키드에 나오는 가사의 그 표현이거든요. 굳이 번역을 해보자면 뭐뭐일 수도 있었던 것들의 세상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가 결국에는 저를 과거에 묶어두는 생각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나라에서 왔지만 도망 나왔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다가 그 곡의 골자거든요. 인생의 작품을 하나씩 갖고 있는 친구들이나 작가님들을 보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떤 캐릭터나 어떤 대사를 지팡이 삼아서 지망생 시절을 버텼다. 뭐 저만 해도 뭐 베르세르크에서 도망쳐서 도착한데 낙원은 없어 뭐 이런 대사를 적어놓고 공모전 떨어지면 한번 보고 이런 경험을 한단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가들이 영웅의 여정이라는 책을 보고 공부를 하거든요. 이제 모든 주인공들은 비슷한 과정을 겪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적어놓은 작법서인데 반지의 제왕이 딱 영웅의 여정의 실습 교재 같은 책이에요. 그걸 보다 보면은 프로도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은 내 인생이 지금 모리아산쯤 왔나? 내 인생이 아직 나 여정 시작 안 했나? 아직 호빈 마을인가? 이런 식으로 비유로 이해하게 되는 때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게 걸작의 힘이 아닌가. 그게 또 책으로 보면 더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제가 사실 1편은 원서도 아니고 불어로 한번 읽어봤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러면 그 한 뭐 500페이지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반을 읽었는데 아직도 호비튼인 거예요. 아무 액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묘사가 너무 길고 그래서 약간 힘들어요. 왜 이렇게 길지? 이랬는데 뭔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제가 아직까지도 리벤데르도 못 간 상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책으로 보면 너무나 힘든 작가들 중에 하나가 톨킨이라 생각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대망이라는 일본 역사서를 도전한 적이 있는데 1권이 이만큼 두껍거든요. 끝났는데 마지막에 주인공이 태어나요. 와, 나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 포기해서 실패했어요. 근데 톨킨도 보면은 여정을 떠나기 전에 정말 많은 것들을 진짜 오랫동안 얘기하시는 분이잖아요. 톨킨은 설정 덕후의 끝으로 가서 성공하는 거장이기 때문에 또 언어학자였고 그렇죠, 언어학자였고 그리고 정말 오래 쓰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 주워 듣기로는 영국에 약간 우리나라 그 단군 신화 같은 그런 게 없어서 내가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한 것도 있었대요. 되게 야망 넘치는 사람이었네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진짜 역사서처럼
그 실마릴리온 보면 약간 성경 같다고 네. 하더라고요. 실마릴리온 처음 보신 분들은 되게 실망하세요. 왜 재미가 없지? 이러면서. 이게 진짜 한 사람이 이렇게 네. 해낼 수 있는 업적인가? 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작품 자체와 톨킨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존경심도 들고 그리고 또 그 언어의 문법도 만들고 네. 어원도 만들고 그러니까요. 엘프어랑 룬문자를 따로 공부하는 동호회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요. 제 친구들 중에도 그 LBC를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네. 때. 그런 세계관을 만든 것과 그것을 존중하고 너무 사랑해서 그거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 이렇게나 많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영화를 만약에 만드는 사람이 영화를 잘 못 만들었으면 네. 톨키니스트들이 얼마나 또 분노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피터 잭슨 감독은 전 세계에 정말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사우론을 수십만 명을 놓고서 만든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심지어 그거를 사전 제작으로 3편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공개를 하는 그 선택과 그 사람도 굉장한 사람이에요. 본인도 톨키니스트니까 일단. 그니까요. 그래서 거기 막 배우들 인터뷰 보면은 크리스토퍼 리 경은 네. 심지어 톨킨 할아버지를 실제로 살아계실 때 만난 적이 정말요? 있어요. 너는 간달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사루만이 돼버렸네요. 양보를 하셨대요. 실제로 사루만 배우분과 간달프 배우분이 나이 차이가 꽤 나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뭔가 좀 이런 액션을 소화하기에 이안 맥켈런 경이 더 적합할 것 같다. 그리고 자기는 1년에 한 번씩 반지의 제왕을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사루만을 정말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다. 약간 그리고 거기 나오는 배우분들이 다 반지의 제왕을 너무 사랑해서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갈라드리엘 배우분 이제 케이트 블란쳇 그분도 막 인터뷰 같은 거 보면은 진짜 자기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걸 하게 돼서 너무 기뻤고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너무 그 작품이 너무 낭만이 있고 아직까지도 그 전쟁 장면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 최고로 꼽는 장면이 그건 것 같아요. 두 개의 탑에서 헬름 협곡 전투인데 그때 이제 막 기마병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자원해서 무보수로 출연한 엑스트라들이 진짜 많았대요. 약간 원작에 대한 리스펙트로.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얼마나 그게 인생 술안주겠어요. 그렇죠. 나 거기서 그 기병 중에 하나였다. 나 세오덴 왕이랑 같이 싸운 사람이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 다 덕후니까 일단. 네. 인원 동원력이 엄청 좋아서 지금까지도 그거를 뛰어넘는 전쟁신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요새는 CG 처리를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냥 진짜 사람들 데리고 막 이렇게 했었고. 야, 근데 그 정도로 몹신을 찍어야 되는데 엑스트라 보조 출연자들이 자원할 정도의 원작이라는 건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거 만드는 사람은 약간 감동할 것 같은 게 덩케르크 실화 같은 느낌이잖아요. 다 어디서 다 백의종군하러 와가지고 기마병 하겠다고 온 거잖아요. 너무 멋지다 그것도. 다 자기 갑옷 들고 와서 그렇게 했대요. 아, 이거 어디서 났어요? 그러면은 주말마다 원래 이러고 놉니다. 코미콘 같은데. 친구들과 함께 실제로 그쪽에 또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은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덕 중에 덕은 양덕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 말을 왜 나왔겠어요. 반지의 제왕 페스티벌 같은 거 마을마다 있잖아요. 거기는 지역마다. 거긴 실제로 본인이 수작업으로 만든 자기의 갑옷이랑 가죽 갑옷, 풀플레이트 이런 걸 들고 가서 거기서 같이 펍으로 꾸며놓은 데서 맥주도 먹고 뭐 이런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영화도 덕후들이 만든 결정체라서 원작의 품위를 유지해주고 오히려 더 원작의 높은 이 진입장벽을 더 허물어준 역할도 한 것 같고. 그러니까요. 실제로 제가 원작을 각색한 영상들을 보고 있으면 원작에서 어떤 부분을 제일 먼저 보여줄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책에서 느꼈던 어떤 그 위압감, 존경하지만 느껴지는 위압감 이런 것들을 영상에서 다 정중하게 피해서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저는 오히려 되게 애정을 느꼈어요. 이거 안 본 사람 없게 하겠다. 내가 전 세계에서 반지의 제왕 세계에 못 들어와 본 사람 없게 만들겠다. 라는 어떤 의지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스텔라장에게 있어서 이 반지의 장이라는 거대 서사시 안에서 또 마음의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캐릭터들 누가 있나요? 너무 재밌다고 이 얘기. 일단 첫 번째는 저 지금 이 질문을 하셔서 너무 신기했던 게 제가 나 이 사람 얘기해야 되는데 약간 이러고 있었거든요. 다 하시고 계시죠. 저는 세오덴 왕을 진짜 좋아합니다. 왜죠? 그리고 그 로한을 좋아해요. 로한은 사실 로망이 있죠. 로한이라는 나라가 일단 처음에 등장할 때 그리마한테 먹혀 있잖아요. 그리마가 이제 사루만의 이제 종인데 그리마가 거의 비선실세처럼 세오덴 왕을 쥐락펴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꼭두각시처럼. 그래서 세오덴 왕이 처음에 등장할 때 완전 병약하고 쇠약해서 머리 이렇게 하얗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주 자기 아들도 못 알아보고 이런 상태로 등장해요. 그래서 심지어 아들이 죽었는데도 막 감흥도 없어. 이러고서 이제 그리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막 그러거든요. 완전 꼭두각시가 돼 있는데 그때 이제 간지 원정대
사람들이 네. 간달프랑 아라곤이랑 이렇게 몇 명 해가지고 거기를 방문을 하는데 가서 이제 로한의 왕을 정신 차리게 해서 네. 쟤네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러고서 간 건데 가서 뺏겨요. 이제 칼이나 이런 거 갖고 못 들어가게 네, 모든 해요. 무장을 언 모든 무장을 그 엑스페리 아르무스 돼요. 네, 그죠. 엑스페리 아르무스 되는데 네. 간달프가 아 나는 할아버지라서 나 이거 지팡이 나 이거 갖고 가야 돼. 그래서 나 이거 없으면 못 걸어. 약간 이러면서 이제 네네. 그 결국에 그걸 갖고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루만을 퇴마해요. 네. 테마. 아, 그 뒤에 있는 사루만을. 네. 그쵸. 그래서 그때 세오덴이 막 말을 할 때 또 사루만 목소리가 나와요. You have no power here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세오덴이 회춘을 하면서 갑자기 원래 세오덴 왕으로 돌아와서 네네네. 막 정신을 차려요. 각성하죠, 거기서. 내가 내 아들도 못 알아보다니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것도 네. 모르다니 막 이러면서 그래서 로한과 그 왕국이 가장 강력한 뒷배가 돼주잖아요. 이렇게 동맹이 돼주죠. 근데 심지어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맞아요. 되게 까칠하잖아요. 왜냐면 우리 로한이 그렇게 괴로울 때 뭐 있냐. 곤돌은 어디 있었냐? Where was 곤돌? 뭐 이러면서 네. 막 계속 막 따져요. 근데 막상 결정적인 순간이 이렇게 닥쳤을 때 그쵸. 피핀이 유일하게 잘한 게 있는데 네. 피핀이 봉화를 이렇게 불 켜러 이제 어. 간달프가 시켜서 가요. 그래서 그게 올라가고 나서 불이 하나씩 켜지면서 네, 네. 그래서 아라곤이 그 로한 쪽에 있다가 막 뛰어들어와서 세오덴한테 The beacons are lit 이러면서 이제 와요. 네. 약간 이렇게 줌인되면서 약간 이렇게 서스펜스풀하게 이렇게 좀 잠깐 긴장감을 멈췄다가 주죠, 우리. And Rohan will answer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전 돌려서 다시 봐요. 아, 이게 빠져있는 분들은 원래 자기 본인이 그렇게 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저희 작가들은 거꾸로 쓴다 그러죠, 원래. 그거 아세요? 작가들은 역산해서 쓰거든요. 예를 들면 뒤쪽에 로한 will answer가 있어. 로한이 큰 거 하나 해줄 거야. 그러면 앞에서 로한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연대합시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다들 기대를 안 하잖아요. 나중에 도와주겠지. 근데 뒤쪽에 로한이 큰 건 하나 할 거라고 정해놨어요. 톨킨이. 그럼 앞쪽에서 로한은 엄청 까칠해야 돼요. 그래야 다들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한 상태에서 로한이 앤서 하니까 엄청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작가들은 항상 거꾸로 쓰는 것 같아요. 야, 진짜 끝내주는 사건 만들었으면 이거 절대로 예상하지 못하게 앞에 쓴다거나 반대 감정으로 간다거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세오덴의 대사 중에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 네. 로한 윌 앤서 그것도 그렇고 네. 헬름 협곡에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승산이 안 보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오덴이 안에 있으니까 아라곤이 막 화를 내요. 지금 니네 병사들 밖에서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막 약간 이러면서 화를 내고 옆에 다른 병사는 네. 지금의 이 병력으로는 너무 이거는 승산이 없다. 이건 지는 싸움이다. 이거는 지는 싸움이다 하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나갈 것이다. 그리고 싸울 것이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는 싸움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 전쟁에 나가는 저 마음은 정말 얼마나 숭고한가. 아니, 진짜 약간 뽕 차는 거 좋아하시는군요. 네, 약간 네네네. 그래서 약간 진짜 멋있다 이러고서 이제 해요. 그러고서 3편 보면은 펠렌노르 평원의 전투가 있어요. 네네네. 칼로 막 이렇게 쨍쨍쨍쨍 치면서 이렇게 어. 자기의 기마병들 이렇게 사기를 북돋아주는 장면이 있는데 네. 거기서 그러면은 막 뒤에서 막 엄청 이렇게 환호를 막 같이 해요. 혹시 이래서 편집된 동이 아니었을까요? 전 너무 좀 저 신나는데 한 번도 지금. 이런 적이 그렇군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도록 내버려둔 데가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막 다 같이 전진을 해요. 근데 저는 가끔 이제 막 전쟁에 대한 개념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네. 그냥 엄한 사람들 죽고 진짜 어리고 뭐 모르는 애들 데리고 그렇죠. 나가고 무고한 사람들 죽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 저쪽 편도 이쪽 편도 제일 높은 사람들은 안 죽잖아요. 안 죽잖아요. 네. 근데 제일 높은 사람인데 선봉장으로 서서 그렇게 사기를 북돋아주면 내가 저 자리에 있었어도 내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뛰어나갔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장면도 되게 멋있는데 이제 거기서 심지어 그 전투에서 세오덴이 죽어요. 네,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그렇게 해서 끌고 나가서 본인만 죽었다는 게 가장 숭고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숭고한 죽음을 맞이하면서 심지어 그 시대에 약간 중세가 배경인데 자기 딸도 아니에요. 조카인 에오윈. 그렇죠. 여자한테 왕위를 물려주겠다. 내 뒤를 이어줘라 이러고. 네. 너는 정말 좋은 지도자가 될 거다. 이러고 거기서 또 이제 에오윈은 나즈굴을 죽이잖아요. 네, 그렇죠. 나즈굴 악마르의 왕을 죽이는데 어떤 사람도 나를 죽일 수 없다. No man can kill me 이랬는데 그렇죠. 그 나주글이 어떤 모토 같은 거였는데. 투구를 벗으면서 I am no man 하면서 여자지롱 이러고서 이렇게 그렇죠. 얼굴에다가 이렇게 한 방 해주죠, 한 방.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정이 가는 캐릭터 중에 한 명이에요. 에오윈. 그래서 로한을 좋아해요. 네네. 그 로한에 있는 여러 면면들을 다 좋아하는군요. 그 로한이라는 곳에서 정설할까 주된 인물들 지도자 이게 다 되게 애착이 가는 거군요. 그 심지어 그 로한이란 이름도 그렇고 거기에서 이제 그 로한의 기마병들을 에올린거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도 너무 멋있어요. 이름이. 그것만의 용어들. 그렇죠. 지금도 매년 12시간 그 플레이를 하세요?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그때그때 오늘 좀 중간계 각인데? 이러면 이제 틀어놓고 그냥 저는 할 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약간 좋아하는 장면 나오면 이렇게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좀 서서 보고 그러다가 명대사 한번 같이 읊어주고 그다음에 또 딴 거 하러 가고. 근데 이 정도로 좋아하는 작품이 명확하게 하나 혹은 두 개가 있으면 삶이 진짜 윤택해지긴 하거든요. 이렇게 힘들 때 틀어놓고 좋아하는 장면만 볼 수도 있고 좋아하는 대사 보면서 힘낼 수도 있고. 막 요즘 해외 컨텐츠 유튜버들이 그런 거 많이 다루거든요. 왜 요즘은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가 나오지 않는가. 그러니까 셀프 컨셔스한 영화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거 영화고 Don't take it seriously. 약간 이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이거 그냥 영화야. 약간 이러는 느낌인데 반지의 제왕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고 굉장히 진지하죠. 어떻게 보면은 어떤 대사들은 진짜 조금만 뭐 하나라도 잘못됐으면 뭔가 연출이 조금 이상하다거나 배우의 연기가 이상하다거나 이랬으면은 굉장히 오글거리는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하나도 안 오글거리고 그냥 멋있잖아요. 저는 미생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원작 만화 미생의 가장 큰 팬이 드라마 미생을 연출했어요. 그게 저는 비밀인 것 같아요. 피터 잭슨 감독 본인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작품 속에서 자기 삶을 다 찾았기 때문에 이 장면은 이런 에너지여야 한다. 아니면 이런 그림들이 전부 다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전 세계의 반지의 제왕 속 주민들을 자처하는 관객들이 오그라들 수 있는 대사를 감동으로 듣고 한 게 아닐까. 지금은 그 원작에 대한 그 정도의 애정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주려면 되게 많은 행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그런 원작도 있어야 되지만 그 팬이 영화 감독이 돼야 되고. 그렇기도 하고 만약에 요즘 반지의 제왕 같은 작품이 책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렇게 숏폼과 다른 소비할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 세상에서 활자를 택하는 사람들의 파이가 많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또 덕후들은 항상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배달의 민족이 일상을 지배해도 미슐랭 파인다이닝은 여전히 존재한다. 필요할 때 갈 수 있다라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종류의 뉴 클래식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종류의 고전이 나오길 바라는 입장인데, 근데 반지의 제왕 얘기만 하러 오셨다고는 하지만 정말 우리 신보 얘기 안 해도 돼요? 좀 음악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그렇게 욕심이 있지 않아요. 근데 사실 저는 워낙 그 내주신 음악들을 작업할 때 늘 틀어놓고 공연도 가고 했었기 때문에 덕후 초대석이라고 모셨지만 뮤지션으로서의 스텔라 장에게 개인적인 사심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긴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 얘기를 하실 수도 있나요? 아예 물어봐 주세요. 네. 사실은 저는 좋아하는 뮤지션들이 김광진, 페퍼톤즈 왜 이 사람들을 좋아하나 봤더니 태어날 때부터 뮤지션이야 그리고 당연한 듯이 음악을 했어가 아니라 다른 삶을 산 것처럼 보이는데 안에는 계속 음악이 있던 사람들. 그쵸. 그래서 다른 직업도 거쳤다가도 결국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작가님도 그림을 공부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전공은 전혀 다른 심리학이었고 만화가 데뷔는 굉장히 늦은 경우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보면 그 중간 과정이 남들의 눈에는 멋지게 보이지만 본인만 알고 있는 고난과 고민의 결이 다 있잖아요. 반지의 제왕처럼 생각하면, 영웅의 여정으로 생각하면 어떤 결의 이야기였을까? 학교 졸업하고 2015년에서 2016년 그쯤이 저한테 되게 모리아산 같은 시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쨌든 유학을 갔었고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했었고 근데 2015년에 졸업을 했을 때 이제 저는 사실 그 전부터도 음악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계속 했었으니까 래퍼도 꿈꾸셨고 그러니까요. 뮤지컬 동아리도 만드셨다고 봤는데 네, 그랬다 보니까 졸업장이 나왔으니까 나는 좀 내가 해보고 싶은 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저러다 말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 모든 시간을 버텨오셨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 실수를 하시죠. 네. 이제 대학 갔으니까 정신 차리겠지. 졸업했으니까 취직하겠지. 이렇게 이랬는데 갑자기 저는 음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사실 그걸 뭐 달가워할 부모님이 누가 있어요. 그때 막 쌍수 들고 이런 박수 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정말 없죠. 그때는 사실 내가 하겠다는데 왜 반대하지?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분야만큼 운이 정말 많이 작용하는 분야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변수로 가득하잖아요. 내가 모두가 열심히 한다. 하지만 잘 되고 않고는 운과 타이밍과 모든 변수가 다 있는데.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나한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체감했을 때의 어떤 그 상실감과 네. 무력감이 있는데 두려움도 좀 있잖아요. 두려움도 있죠. 네. 그래서 내가 운이 없는 사람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저렇게 뭐가 이제 그 프랑스에서 살았던 그 경력으로 문제적 남자에 나가고 그걸로 주목을 받기 시작해서 어쨌든 지금까지 10년 넘게 음악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저는 내가 그때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지금 생각하면은 약간 아휴 어려서 애가 뭘 모르네라는 생각이 네네네. 드는데 그때는 진짜 어려서 그랬는지 패기도 네. 지금보다 훨씬 있었던 것 같고 안 되면 뭐 이런 느낌. 어쩌겠어 안 되면. 아니 이런 심지어 안 되면 뭐도 아니었어요. 느낌? 안 되겠어. 내가 왜 안 돼? 너무 저랑 비슷하시다. 뭔가 아니 잘 될 거라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이제 막상 막 해보니까 아니네? 약간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지금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 살짝 모골이 송연하지 않아요? 뭘 믿고 그렇게 자신했을까라는 느낌이라고 할까? 진짜 그래요. 네. 지금 그때 생각하면은 약간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알아버려서 이제 네. 뭘 몰랐으니까 그때 막 던졌지. 왜냐면 또 똑같은 그 10년을 다시 산다고 했을 때 지금만큼 운이 따라줄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아예 다른 분야에 오니까 내 학위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공개방송이나 이런 걸 하러 갔을 때 아무도 저를 모를 때니까 그냥 제가 아무리 살갑게 인사를 하고 다녀도 쟤는 누구야? 약간 이런 네. 느낌의 그런 반응들이 정말 만만하지 않구나. 되게 추워요, 마음이. 그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학교라는 공간도 그렇고 내가 계속 공부해온 분야 안에서는 조금 더 편안할 수 있었는데 예측도 가능하고 안락하고 그럴 수 있었는데 괜한 선택을 했나? 그리고 네. 처음 이제 몇 년 동안은 제가 진짜 10만 원이 없어서 네. 엄마한테 나 교통비 좀 빌려달라 막 이랬던 때도 있었거든요. 저도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저의 모리아사는 어디였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도전 만화 같은 거 연재할 때는 제 뭐 연대 심리학과 나왔고 수능 2개 틀렸다 이런 거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그냥 오직 댓글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 그림 왜 이래? 재미없는데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좀 작품이 인기가 있어지고 나서는 그때 갑자기 이슈화를 위해 쓰이죠. 그쵸. 내가 해왔던 모든 게 의미 없진 않았다라는 걸 알게 될 때까지 좀 버티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약간 지금 와서 생각하면 왜 처음부터 불어로 마케팅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Land of What Might Have Been인 거죠. 그쵸. 맞아요. 또 그런 마음을 또 가사로 만든 게 이번 앨범에 있습니다, 여러분. 스텔라장 2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스텔라장이라는 뮤지션이 나한테 말을 해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항상 노래를 감상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더 뭔가 요새 지켜가려고 하는 거는 또 이제 반지의 제왕으로 돌아오는 네네네. 얘기인데 저는 반지의 제왕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거는 진심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거에 꼼수를 안 쓰고 정면 진짜 승부밖에 안 하나하나 그냥 요만한 해골 피규어 한 개씩 만들어서 유령왕 설득하러 갈 때 그 해골이 이렇게 쏟아져 나온 장면이 있는데 그걸 다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반지의 제왕의 미니어처로 촬영한 부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세트를 한 요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거 뭔가 해골 하나하나 색칠 하나 뭔가 허투루 안 했을 것 같은 저 장인 정신과 그러니까 이 효율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진짜 한 땀 한 땀 공들여서 이 모든 사람들이 시간과 열정과 사랑을 갈아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랑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노래를 부를 때 엄청 테크닉적으로 걱정을 하면서 부를 때가 많았어요, 예전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여기 나 삑사리 자주 나는 부분인데 이거 삑사리 내면 안 돼. 삑사리 내면 안 돼. 넘어갔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부르는 가사에 나도 공감을 못하고 뮤지션의 숙명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쓸 수 있는 곡들도 달라지고 그렇죠. 기술은 점점 발전될 거고. 저는 제가 지금 와서 어제 차이고 같은 곡을 다시 쓰라고 하면 못 쓸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다시 그 곡을 부를 때는 그냥 그때 저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사 하나하나에 좀 더 집중해서 내가 노래에서 어떤 테크니컬한 그런 퀄리티가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 가사를 진정성 있게 부르면 그게 더 전달이 잘 되지 않을까? 그게 예전보다는 요즘 더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군요. 음악하는 사람으로서의 스텔라장에 대해서도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좀 여쭤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오늘 생각보다 많은 얘기 들었거든요. 저는 뭐 덕밍아웃 하러 와서 신나게 얘기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 정도의 몰입력을 예상하진 않았어요.
본인은 오늘 저와의 수다가 어떠셨나요? 저 너무 좋았고 너무 네. 재밌었는데 진짜 이렇게 마음껏 반지의 제왕 얘기를 하도록 내버려 두신 곳이 없어요. 그런가요? 여기 그래야 되는 곳인데. 저의 덕생을 네. 이렇게 마음껏 펼치고 갈 수 있어서 재밌으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오늘부터 스토리캠프 귀한 손님들께 오늘부터 선물을 드리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나온 게스트들 다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감사했지만 전부 걔들은 내 친구들이 됐고 오늘부터 나오시는 분들께 선물을 드리기로 했어요. 오늘 어떤 선물을 가져왔냐면 잠시만요. 저 첫 번째로 선물을 받고 가네. 그렇습니다. 저도 있는데 선물. 진짜요? 뭐죠? CD. 진짜요? 너무 신난다. 이 선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뭔가를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될수록 더 좋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반지의 제왕 같은 어마어마한 작품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톨킨으로 인해 생겨난 학문 분야가 있어요. 월드 빌딩 티오리라고 해서 세계 설계 이론이라는 학문이 생겼어요. 근데 그 학문을 한국에 처음으로 정리해서 들여온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와. 판타지 세계 설계 노트라는 책인데 제가 설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으면 미드러스를 이런 방식으로 디자인했구나. 왜 여기는 기후가 이렇고 왜 여기는 이런 언어를 쓰게 됐는가, 왜 여기는 이런 상업이 발달했는가가 논리적으로 유기적으로 디자인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내가 빠졌던 세상이 만들어졌던 어떤 논리적 과정을 좀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쓰여져 있으니까 너무 재밌겠다. 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재미있는 덕질 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저 CD 주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CD. 되게 정성껏 적어주시는군요. 이거 간달프 명단.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원래 앞에 좀 더 긴데 이거는 네. 짧은 버전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스탈레장님과 함께 음악 얘기, 그리고 음악 얘기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의 덕질 얘기, 반지의 제왕 얘기를 반지의 제왕의 음악도 훌륭합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즐거운 대화였고요. 전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분들과 새로운 덕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안녕.